만들면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안다면 3년간을 우리가 육아 출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애를 가지는 데서부터 우리가 조금 몸에 변화가 있으면 이제부터 변화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참여도 바뀌어야 돼요. 사회 참여 자체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사회 활동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하냐? 집에서 안정을 해야 되는 게 30% 있다면 30%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이 사람을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재택근무. 30%는 재택근무. 이 사람이 안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애 놓을 때가 다 돼 간다면 한 7개월 되고 뭐 이러면 밖에 나와서 일하는 거는 이게 무리예요. 그러면 70% 재택근무를 하게 하면 되겠죠. 표가 많이 안 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오는 거를 자유시간을 줘서 한 번씩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럼 집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안정을 하면서 재택근무 뭐 이런 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재택근무 이런 거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업무를 보는 것들이 아주 이제 안정이 돼 가죠. 안정. 그렇게 하면 자꾸 발전을 시키는 걸 우리 해봤어야 되는 거죠. 누가 코치를 못해서 못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를 놓고 이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럼 100% 재택근무가 지금부터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 여기서 재택근무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무력할 때 내가 조금 어제 앉아서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재택근무. 그때는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많이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 때니까 일량도 많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가 휴식기 요런 게 될 수가 있겠죠. 휴식기. 그래서 조금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재택근무를 다시 이제 조금 높아지는 단계가 몸 회복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애를 3년 동안 내가 관리를 하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고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갖고 하니까 이거를 재택근무 하면서 아이를 관리하라는 거죠. 이래도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요런 걸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모르다가 보니까. 이게 재택근무 할 게 있고, 현장에 나와서 할 게 있는데, 요럴 때는 이 사람은 재택근무 쪽으로 지금 커브를 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부터, 이게, 3세까지 우리가 키울 때까지 3, 4년간을 재택근무로 발전시키갖고 하고 있다면 굉장히 우수한 그리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재택근무 안에서 그런 것도 이어야 돼요. 자기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이 공백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만일에 4년이 지나시면 여기서 충실히 내 자신의 공부도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사회를 놓치지 않고 간다면 그러면 충분히 4년 지나고 나면 내가 여기서 일반 사원에서 간부직으로 올라갈 시기거든요. 요걸 다 해오면서 발전시켜 나왔다면 무리 없이 간부로 탁 나가는 거죠. 근데 애도 그만큼 키워놨겠다. 이제는 자유롭겠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뭐 4살 때부터 유아로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간부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요렇게 했더라면 아주 사회가 아주 질서가 잘 잡히고 좋겠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누가 대접을 안 해요. 근데 실력 없는 자들이 자꾸 나는 3년 동안 뭐 애를 갖다가 뭐 보면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하니까 못 따라가네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실력 없는 게 윗자리를 어떻게 가냐고. 실력이 있어야 윗자리 가는 거지 시간 지났다고 윗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택근무라는 거는 실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발전시키고 하면서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나가서 하는 것보다 능률이 더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위에 자리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자신의 공부도 조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갖고 지원해주면 더 좋을 거고, 회사는 원래
회사 홈페이지 이게 뭔가 뭐 홈페이지 말고 또 뭐가 있겠지. 회사 공부할 수 있는 회사에서 뭐 정보 공부 뭐 이런 걸 이어줄 수 있는 거. 회사는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요런 것들을 우리는 요번에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총 직원들이 조금씩 만져보며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지침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회사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사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얻을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어디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총집합하는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돼. 교육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원의 교육센터. 그러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따라서 집에 가서도 회사 이제 그 교육센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얻을 거는 얻고 정보도 얻고 뭐 이런 거 모르는 것들도 가르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서 그 만일에 이제 그 사회 같이 활동 안 하고 그냥 주부로 있다면 주부도 우리 회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 안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고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키워갔다면 이 사회는 엄청나게 건전하고 이 발전했죠.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대기업이면 대기업에 굉장히 우수한 그런 걸 짜나가고 있어야 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이 짜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알맞게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여기서 조금 클라 그럴 때는 어떤 기업의 교육을 우리 좀 링크 해갖고 같이 해달라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에다 할 수도 있죠. 링크 그래 이 교육을 우리가 같이 좀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가는 거죠. 이런 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요는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라 하면서 IT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재택근무하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하게 하고 그러면 편리를 봐주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나와서 좀 몸으로 익혀야 되는 이런 게 자주 이제 현장에 좀 나오게 해주고 그런데 3대 7의 법칙으로 70%를 이렇게 현장 근무를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30%를 현장을 이렇게 하고 70%를 재택을 하느냐 이런 거를 빨리 손질을 지금 해야 될 때거든. 이게 언제부터 이걸 했어야 되냐 IMF 때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 체질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가야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주식이나 사고 앉아갖고 이런 거나 보고 이렇게 안 하고 무언가를 어떻게 이끌어 줄 거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 IMF 고뇌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전부 다 망할 놈은 망해보고, 막 욕할 놈은 욕하고, 막 IMF 때문에 난 조졌다 그러고, 막 IMF 때 대통령 했노 그냥 헐떡고, 막, 이하고만 살고, 조금 큰 것들은 막 어렵다고 합병시켜갖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것만 그냥 덩치 키우면 산다, 이건 중국국어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정신 차려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수해지면 재택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 서로가 믿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수한 사회거든요. 그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때 우리는 서로가 믿어지는 거지. 모르면서 재택근무 시켜버리면 몰아가고 이거 얼른 해놔놓고 꽝에 놀러 가거든요. 몇 박 며칠로. 이런 게 문제가, 이게 모르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회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회사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정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발전한다. 요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서 회사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돼요?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니까 고급 인력들이 만들어지니까 고급 인력들이 사회에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 일을 하는 동안에 애를 키우는 거는 사회가 보살피고, 지금 요렇게 지금 일어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사회가 많이 도와준다. 사회가 도와주고 우리 개인은 사회에 또 이바지하고 그게 사회에 우리가 맞벌이라든지 뭐 같이 이렇게 돈 벌어 갖고 뭐 이게 말을 바꿔야 돼요. 사회 활동을 할 분들을 그렇게 대학이 나온다든지 또 이제 석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사회 공부하고 사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직접 관리할 거냐, 사회가 보살펴 줄 거냐, 요런 거로 바뀌는 말의 수위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왜 사회 맞벌이 한다 이렇게 보니까 너는 벌이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야 돼, 말을. 말 순화를 시킨다고 하면서도 그 왜 그래 안 바뀌냐.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벌로 나간다. 난 맞벌이 한다. 뭐 이렇게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걸로 지금 사회 나가니까 너희도 발전을 못하고 이 사회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갔지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 활동이란 말이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쓸 비용 같은 거는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지원 받아가면서 그 경비를 다 충당하면서도 사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돼. 사회 활동하러 나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쓸 비용이 다 사회에서 줘요. 근데 맞벌이를 하러 나간다. 돈 벌러 나가잖아요. 둘이가 같이 돈 번다. 돈 벌러 나가는 데는 사회가 지원을 안 해줘요. 돈 벌러 가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자연의 이 말이 틀려요. 네가 사회를 어떻게 나가느냐는 이 자연이 사회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사회를 어떻게 나가느냐는 사회가 안 도와줘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말부터 우리가 바꾸어서 생활화가 돼야 되고 그 생활이 우리는 이게 사회로 닮아가는 우리가 같이 공유해가는 이런 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 활동을 하러 나가니까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회가 또 보살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질서를 잡았더라면 벌써 이런 게 질서 잘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용어도 바꾸고 사회 접근하는 방법도 바꾸고 이런 걸 갖다가 계몽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의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사회를 사는 우리로서 요렇게 짜가지고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초를 배웠더라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초를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죠. 돈 벌어야 먹고 사는 줄 알고 돈 벌러 가고 먹고 살러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취급을 그 수준에서 받는 건 당연하죠. 이제 우리를 갖다가 지금 뭐 천대한다고 지금 뭐라 할 게 없어. 천대하도록 사는 거예요 지금. 돈 벌러 갔잖아 네가. 돈 벌러 갔는데 돈을 많이 줘야 돼? 따지가며 줘야지. 사회 활동을 하시면 활동하는데 필요한 걸 대줘야지.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우수하죠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벌러 온 사람이니까 네가 그럼 돈 벌러 무엇을 하고 돈을 벌 거냐? 일을 하고 돈 벌 거다. 그러면 일꾼이지. 그러니까 일꾼 취급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내가 이 회사에 나는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 회사에 이념이 좋아서 나왔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이 사람 대우가 달라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난 돈 벌러 갖고 뭐 따지가면서 몇 시간 일하는데 뭐 조건을 따지가며 이렇게 했으니까 뭐 조건에 위반되면 너는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든지. 그리고 그만큼만 돈을 페이를 지불하지 더 줄 수가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사회 교육이 안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회 교육이 안 돼 있다. 인성 교육이 안 돼 있다. 사회 교육이 지금 사람들의 지금 사는 무대거든요.
뭐 사람을 이 무대에서 바르게 사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인성, 그죠?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이는 교육이란 말이죠. 살아나가는 성장이 교육. 그럼 영성, 영적인 이 성장하는 게 영성이고. 근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건 내가 사회 참여할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사회 참여를 안 하고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면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 그것만 해주려고 자꾸 하니까 그것도 덜 해주는 거죠. 맞벌이 하면 돈 벌어갖고 우리 줄 거냐고. 맞벌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걸 갖다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좀 키워달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꼴이대가 있는 거죠. 사회 참여하러 나가시면 사회가 당연히 이거 만지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런 게 우리 원리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어져서 잘 안 되고 있다. 요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원도 잘 안 되고 유치원도 안 되고 그다음 유치원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사회가 자꾸 만성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도 만성이 일어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도 만성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 전부 다 이 이유가 사회가 보살피고 있는데 너희는 사회 활동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돈 벌어갖고 너희들이 이걸 갖다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꼴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이걸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꾸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한다라는 이 원리를 갖고 성장을 하면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도 사회가 다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왜? 어른들은 사회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사회에서 지금 해줘야 되고 그걸 사회 책임 다 지죠. 학비고 급식이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놓았을 때 잘 가고 있을 때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사회 참여를 하는 사람을 나는 보질 못했어요. 돈 벌러 갔지. 너그 재산 만들러 갔고 뭐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 사회가 비틀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요런 것들은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알기만 하면 잡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사회다. 사회 참여. 오케이?